저보고 옛날에 어리버리 하더니 지금 좀 괜찮아졌대요. 그래? 그거는 어리버리라는 게 되게 당황하고 얼굴 빨개졌다고 했지. 내가 어리버리 다 나왔어. 그게 어리버리라고 제가 베나TV 왔을 때 이미 출연하고 있던 선배님한테 지금 베나- 이렇게 해? 베나 선배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존칭해서 삿대질하고. 베나 선배님. 아, 가겠습니다. 준비. 지성 씨 오프닝 멘트 읽어주시면 돼요. 아, 잠시만. 이거요? 예, 여기 오랜만에 왔더니 이거. 여기. 잠깐만. 이거 오프닝 멘트. 아, 네네. 여기 오프닝 멘트. 김쌤은 그거잖아요. 영상통화. 영상 맞아. 영상 편지 시켜. 영상 편지 맨날. 준비. 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 정착 과정에 대해서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로 김철님. 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 흥암리에서 온 김철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올해 31살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현재 자기소개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또 탈탈탈을 해봐야죠. 네. 지성 씨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네. 긴장되네요. 아, 맨날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맨날 잘 하시는. 근데 네. 나만 긴장한 게 아니라 철이님도 긴장한 것 같아가지고. 네.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저희가 이제 선배님이시고 저희 같은 학과 경영학과에 먼저 이제 졸업을 하시고 제가 그냥 부탁드렸어요. 이런 거 있는데 나올 수 있냐 했더니 바로 네 나갈게요 해가지고 감사하게 네 초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예. 고향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고향이 무산 하면 원래 철광산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제 철광산인데 물론 저희 고향은 그 철광산에서부터 멀리 들어가서 이제 시골 산 이렇게 막혀 있고 파란 하늘 보이고 두만강 앞에 흐르는 그런 시골인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무산 광산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에 철광산이 없잖아요 지금 남한에.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산이 있는 그 고향이 참 내려와서 보면 되게 이렇게 그리워지거든요.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철광산 이렇게 막 최고의 철광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곳이고 저희 제가 태어난 곳은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앞에 딱 보면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절벽이 이렇게 깎아진 절벽이 보이는 산이 딱 있어서 아침에 동이 들 때면 그 절벽 위로 동이 이렇게 딱 뜨거든요. 이렇게 그런 곳이었어가지고 저는 되게 자연에 묻혀 살았던 사람이라서 예, 그런 곳입니다. 저희 고향. 되게 설명 시적으로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 절벽에서 딱 등이 터오르는 상상돼요. 네. 경치가 혹시 좋은 곳이구나. 북한에서 지금 그러면은 88년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의 행군 이전하고 이후의 삶이 분명히 좀 나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제가 태어나서 7살 정도 될 때까지는 그나마 우리 고향 제가 태어났던 곳에는 그 식량 뭐 배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가마솥을 이렇게 열면은 가마 안에 명태가 이렇게 끓여져 있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어느 땐가 이렇게 그때 또 이제 사탕도 이만큼 큰 사탕을 입에다 넣고 막 이렇게 먹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땐가부터 풀죽이 없어서 못 먹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약 7살에서 한 6개월 정도 딱 지났을 때부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라서 고난의 행군이 뭔지를 아주 그냥 뼈저리게 그냥 체부로 느낀 케이스죠. 그럼 그때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살 때면 학교 가야 될 나이들인 거잖아요. 네, 학교는 제가 바로 집 옆에 그 분교라고 해서 우리 북한은 본교가 있고
이렇게 산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교가 있어요. 이렇게 다 각 마을마다 그 분교에 다녔는데 분교에서 선생님들이 제가 머리가 좋다고 이런 얘기를 다 네. 그래서 똑똑하셨군요. 네. 그 계속 칭찬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를 되게 잘 나갔어요. 그래서 분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꾸준히 했었고 학교 생활은 그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배고파도. 네. 근데 아빠 엄마가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7살 딱 지나서부터 이제 고난행군 터지면 배고프 안 되고 그러니까 풀죽이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 기억이 뭐냐면 점심때인데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배고팠거든요. 근데 가마솥을 열었는데 이렇게 풀 같은 게 있었어요. 풀이 뭐냐면 그 옥수수 가루 가지고 물만 넣어서 이렇게 멀건 이렇게 죽 같은 거 만드는 그걸 보고 풀이라고 해요. 풀죽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참 제 인생에서 아직까지 그게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인데 엄마가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때 그걸 왜 먹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배고파서 지금 밥 못 먹고 있는데 너희는 일 안 하는데 그걸 먹고 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마음에서 안 지워지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가장 큰 제 마음의 상처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건데 고난행군이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이제 그게 우리 저처럼 내려와 있는 우리 세터민 형제들한테 누구나 다 있는 상처가 아닐까 싶고. 예.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게 이제 7살부터 10살 때까지 겪다가 마지못해 이제 북한을 탈북하게 된 건데, 네. 뭐 지금까지도 아마 그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나중에는 좀 많이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당시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 저는 사실 지금 결혼해서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저도 이제 짐작이 가는데 그러면서도 저로서는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견뎌야 했던 게 상처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서운했던 게 어떤 감정이에요? 솔직히 서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이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고 자식한테 먹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이제 자식이 들으면 그러면 난 누구한테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그 감정을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 이제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감정? 그게 이제 우리 뭐 더 심해지면 우리 이제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꽃제비가 되는 거고 그 감정이 사실 자식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 이렇게 개발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세터민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 세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그 감정을 그리고 그 상황을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7살부터 그 생활 중국 생활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되게 된 계기가 10살 때 저희가 있던 저희 고향에서 아빠가 두만강이 바로 옆에 있어서 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렇게 좀 구해다가 먹고 살았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주되게 됐는데 이주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진짜 더 먹을 거 없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국가에서는 이제 뭐 안전부 같은 데서는 조사가 이렇게 더 들어오고 막 뒤를 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최후의 수단으로 가자 그래서 가족이 같이 강을 건넜는데 그때가 10월 말이었어요. 10월 30일 정도 됐는데 그때 되면 북한의 두만강 살얼음이 지어가지고 물이 굉장히 차요. 이제 손가락만 넣어도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저희가 10살이었는데 제가 10살이고 제 동생이 7살이었는데 아, 동생이면 남동생? 예, 그 강을 건넜는데 이게 맨발로 강을 건너요. 맨발로요? 신발 안 신고? 왜냐면 신발 신으면 미끄러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맨발이 더 이제 감각이 더 있으니까. 근데 돌을 딛는데 돌을 딛는 느낌이 얼음을 딛는 느낌인 거예요. 물 안에 있는 돌을 딛는. 그 이제 그러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그 두만강 약 50m 정도 되는 강을 건너는데 그 막 죽을까봐 가족이 이렇게 딱 붙잡고 이제 건너 오니까 이제 바지는 다 아니 바지 이게 어쨌든 얼음이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재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두만강 중국 연선에 도착하니까 아빠가 훅 주저앉더라고요. 그럼 브로커 없이 그냥 네. 강도강 하신 거예요? 예. 그럼 그게 97년도 예. 당시 본인 10살이셨고 예. 동생은 7살. 그럼 가족 4명이서 그렇게 건너신 거예요? 근데 97년도면 솔직히 탈북이 거의 이루어지지 많지 않을 때거든요. 그 가족을 전체 데리고 넘었다는 건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하신 건데. 그래서 아빠도 원래 당원이었었어요. 이제 조선노동당 당원이었었고 그런 사람이 중국을 딱 땅을 밟는 순간 푹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을 저질렀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때 뭐 저는 사실 그것도 이제 아빠 마음도 그때 어렸으니까 잘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그 터전을 이렇게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그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거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했었고. 그럼 10살부터 얼마나 중국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3년을 했죠. 이제 10살에 들어가서 아빠 엄마는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중국에 친척이 좀 있었어요. 좀 먼 친척이 있었는데 사실 도움은 못 받았고 그냥 월세집 이렇게 낡은 집을 이제 빌려주는 정도까지만 도움을 받았고 아빠 엄마가 나와서 이제 허드렛일 좀 하고 그리고 나무도 이제 산에 가서 나무도 해다 팔고 이렇게 장작도 해다 팔고 이러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그렇게 아빠 엄마랑 한 1년을 같이 중국에 있다가 아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아빠 엄마랑 같이 있으면 그 고생밖에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배울 수 있는 데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은 게 그 우리 선교 단체에서 마련해 놓은 대한 그 예수님 쉘터. 그런 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공부를 중국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남동생이랑 둘이 들어가서 공부를 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에 간 데가 용정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 애들이 한 5명 정도 더 있더라고요. 나이대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공부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머리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딱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 TV를 보면서 중국 TV는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자기 나라 말인데도 표준어가 아직 잡혀 있지 않아서 자막이 이렇게 쫙 나와요. 그거를 보면서 중국어 공부를 제가 사전 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독학으로요? 네. 거기 도착하니까 거기 계시던 전도사분이 네가 중국어 좀 어느 정도 하니까 학교를 다녀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다녔는데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는 선생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왜냐면 나는 1년을 중국에 있었지만 중국어를 아예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날 갔다 다음날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쭉 부르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나월에서 나가니까 손바닥 내밀래 딱 내미니까 때리는 거예요. 칠반대로. 왜요? 왜 때리나 했더니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말도 모르는데 숙제를 어떻게 해가요? 그래서 숙제가 언제 늦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수업 끝날 때쯤에 몇 페이지 숙제라고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알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맞았죠. 그래서 맞고 그게 한 달은 계속 맞은 것 같아요. 손바닥을. 말은 못 알아들어서. 네, 그러다가 저는 원래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이제 용납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막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이제 학교도 사회주의 형식이라서 이렇게 반이 있어요. 분반 뭐 이렇게 학급 반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 반장이 있고 분단 위원장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북한처럼. 근데 이제 그 줄 반장을 제가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용중구 쪽이 이렇게 공안국한테 알려지면서 거기 있던 애들이 다 붙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간 사이에 쟤랑 제 동생이. 그래서 저희는 학교 갔다 오니까 애들이 다 붙잡혔다가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을 뽑아내었더라고요. 공안국에서. 그래서 거기 전도사분이 너희는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공부하라. 그래서 다시 가게 된 게 영길에 있는 또 다른 학교. 예, 전도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연길에서부터는 이제 공부를 못 했는데 중국에서 공부 생활은 그렇게 학교 다니 생활은 거기서 이렇게 했던. 중국에서도 반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게 이제 줄반장이죠. 줄반장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럼 중국 학교를 어쨌든 한 2년 정도 다닌 거네요? 그거 가지고 아까 중국어 통화한 거 봤죠? 네. 아까 촬영 전에 중국어로 막 통화를 하시는 그래가지고 거예요. 그때 10살 때 배운 중국어가 아직 지금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역시 언어는 어릴 때 배워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동생도 7살이니까 그럼 동생도 학교를 다녔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 동생이 공부를 굉장히 안 해가지고. 아, 또 동생이랑 형이랑 다르구나. 네, 안 한 게 아니라 좋아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원래 사실은 엄마 아빠의 사랑 못 받고 그 나이에 사실 엄마 아빠 곁에서 떨어져 있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형으로서 좀 많이 챙겨주셨나요? 동생? 근데 저도 그때 어렸으니까 저도 뭐 나도 놀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죠. 그 당시 10살 때는. 근데 지금에 와서야 형구실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또 대해서. 서로 어리니까. 그러면 중국 학교를 한 2년 정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북송당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연길에 있을 때 13살 때네. 예.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연길에 있던 그 전도사분이 왜 해서 괜찮아요. 자유로워. 그분 여기에 났던 조동현 네. 예, 형 같이 같이 있었었는데 아,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형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했어. 그 똑같은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당한 얘기해줘요. 네. 이게 어떤 그래서 얘기인지 모르는. 가장 이제 제 기억에서 가장 억울했던 일을 한 가지 예를 좀 이제 들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거기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전도사님 들어오더니 백두산 갈 사람하고 손 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손 든 사람. 그래서 3명이가 손 들었는데 저랑 제 동생이랑 한 명 더 들었는데 나갔더니 이렇게 이만큼 큰 이렇게 강목으로 손바닥 내밀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때도 이거 왜 맞아야 왜 되는지를 때려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다 때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전번에 백두산 갔다 왔는데 왜 또 가겠다 그러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도구로 이제 이용당하고 있는 거를 그거를 어린 나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맞으면서. 백두산은 원래 가지는 않았는데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한번 갔다 왔는데 애들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만 갇혀 있었어. 사실 매일 집에 갇혀 성경 읽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놀고 싶잖아요. 애들 마음이. 그러니까 밖에 나갈 기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손을 드는 건데 그거를 손 들었다고 때리는 걸 보고 이게 선교사이고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 참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는 짐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때도 이게 뒤에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 지금도 저는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물론 그 사람이 우리가 백두산 갈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데 쓸 수 있어서 그랬다 해도 그거를 어린 애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더 이렇게 따뜻한 말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전도사님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백두산 다음에 가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그거를 아주 폭력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는 결국에는 끝까지 항상 이렇게 남한테 이제 힘이 되는. 네, 착취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잡혀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잡혀 나가서 다시 제가 안 갔어요 그쪽으로. 제 동생이랑 제 친구들만 이제 다시 가고 저는 이제 북한에서 공부하겠다 그러고 이제 남았었는데. 그러면 13살에 북송 당할 때 그 당시 얘기부터 해주시겠어요? 그 잡힐 때. 예, 그렇죠. 그래서 잡혀 나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잡히게 됐냐면 우리가 새벽에 5시 되면은 새벽 기도를 드린다 하고 애들이 이쪽 기숙사에 있던 애들이 이쪽 기숙사로 옮겨와서 다 같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옮겨오는 과정에 이걸 며칠을 이제 중국 공안국이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명이 딱 잡힌 거예요. 공안국한테. 이제 뭐 말 시키니까 중국 사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말 모르니까 내 북한에다 해서 집이 어디냐 하니까 얘가 그랬던 거예요. 나를 풀어주면은 집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공안국에서 알았어 풀어줄게라고 해서 집에 와서 이제 벨 눌렀는데 이쪽 집에 와서 벨 눌렀는데 걔만 보이는 거예요. 문 딱 열었는데 공안국 한 10명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잡혀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저희 나이가 이제 13살이다 보니까 북한이 북송돼서 말만 조심하면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구리소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었냐라고 해서 우리 연길 시장에서 훔쳐먹고 그러다 살다 나왔습니다. 붙잡혀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거짓말 치고 그때가 11월 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북한 11월 달이면 눈 오고 엄청 춥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잡혀 나올 때 이렇게 추리닝이 입고 잡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뭘 챙겨 입거나 할 새도 없었겠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 추운 때 제가 동현 형한테 여기 나왔던 동현 형한테도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일 나이가 많았었어요. 그 형이. 근데 그 형도 그 나이 그때가 한 18살 좀 됐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았다고 해도 어쨌든 10대인 그치. 거잖아요. 그래도 미성년자지. 많아봤자 미성년자. 근데 동생들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그때 형이.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도 형 그때 왜 그랬냐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기에 잡혀 나오는 애들 대부분이 실제로 중국 연길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훔쳐먹고 그리고 이제 막 싸우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거칠게 자란 애들이 다 잡혀 나와요. 우리는 사실 그 온실아니 화초처럼 이렇게 크던 애들이 잡혀 나왔으니까 걔들한테 계속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그 몇 명한테 이제 그거 봤던 기억들도 참 힘들었고 그러다가 제일 힘들었던 게 몇 개월 했어요?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감옥 생활은 힘들진 않았어요? 13살인데. 저희 그 구류소 감옥이 이렇게 50에 한 80 정도 되는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더라고요. 문은 50에 80 요만하네. 개구멍. 개구멍. 네. 문이 그런 데를 이렇게 들어갔다 기어서 나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네. 들어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 있고 조금 뭐 움직이면 나오라 그래서 막 때리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13살인데도 패요? 네. 예,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집으로 고향을 돌아가라 하고 이제 돌아가게 돼서 기차에 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신발
신발 그 여름에 신는 신발 이렇게 구멍 쑥쑥 나 있잖아요. 네. 그런 신발 신고 나왔는데 양말도 못 신고 그리고 옷은 이런 안에 트레이닝에다가 주닝 바지 하나 입고 나오는데 그걸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고 그 북한 기차가 한국처럼 이제 뭐 이게 한 50km 되는 걸 뭐 한 몇십 분 만에 이렇게 확 가버리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50km 가는데 한 하루 가버리고 그런 곳이거든요. 전기 끊기고 막 그러면 집까지 가는데 3일, 4일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집 그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있는 집까지 가는데 배고프고 춥고 그 중간에 또 기차가 끊겨가지고 산을 넘어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제 동생이 지금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의 거기에서 구르소에서 그 할머니 그쪽까지 가는 길이 지금 왜 그렇게 멀었던지 그 기억이 아직도 잊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 동생이 10살이었는데 10살 나이에 원성이라는 곳에서부터 무산까지는 약 거의 한 150km 정도 거리가 돼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멈춘 곳이 고무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저희 그 무산까지는 약 60km에서 80km 정도 되죠. 그거를 걸어갔던 거예요, 계속. 둘이서요? 애들 4명이서. 아.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춥고 추우면 불 이렇게 나무 꺾어서 불 어떻게 해서 피워놓고 불 쪼이다가 또 몸이 더워지면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먹을 거 없어서 산열매 이제 북한은 산열매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 알고 있어서 산열매 따 먹으면서 갔던 거예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서 고향까지 도착해서 겨우 살아남아서 밥 한 끼 먹고 애들은 다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중국에 그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안 가겠다 그러고 이제 애들만 다시 가게 되고 저는 외할머니 집에서 그럼 같이 북송됐던 그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동생분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 본인만 북한에 남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북송됐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중국에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 그 상황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전혀 뭐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외할머니 댁으로 가신 거고요. 네, 저는 외할머니 댁.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또 북한에서 또 얼마나 사셨어요?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11월 달에 이제 붙잡혀서 중국 나갔으니까 이제 도착 거기에 한 게 11월 16일인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다음 3일 있으면 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제 동생이랑 친구들은 가고 그때도 참 지금 마음에서 지금 그때 동생한테 많이 미안한 게 내 동생이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아무 곳에서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동생이 혹시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동생한테 동생이 되게 저한테는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라고 그러고 저만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동생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만 이제 좋아했었어 가지고 동생을 보내고 저만 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동생이 언젠가 보게 되면은 미안했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 안 한 거고. 동생도 지금은 한국에 같이 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너가 그때 이제 나한테 짐으로 여겨졌다는 얘기를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래도 서로 힘들었다, 뭐 아팠다. 동생분도 그 당시 상황을 다 아니까.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 북한에 이제 친척집 있고 좀 잘 사는 집도 있어서 거기서 그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가서 돈을 좀 빌려오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어느 곳에 가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에서 나올 때 저희 심정은 부담스러우니까 너희가 먼저 갈 수 있으면 중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돈 좀 있는 친척집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문도 안 열어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동생은 없고 그래서 다시 솔직히 다시 쫓아갔어요. 이제 그곳으로. 근데 없었던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다시 외할머니 집에 이렇게 외할머니 집은 이제 좀 먼 곳에 있어서 그 우리 고향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향에 있어서 다시 이제 거기로 이제 밤길 찾아서 갔었는데 동생한테는 이제 나중에라도 동생이 보게 되면 그때 많이 빌어서. 네, 많이 미안했다고. 그때 13살 아니에요? 네. 동생 그때 몇 살이에요? 10살이었죠. 3살 솔직한 얘기로 13살, 10살이 부담하기에는 큰 짐인 거죠. 그쵸. 왜냐면 13살은 내 몸 하나 챙기기 힘든데 그거 충분히 전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는 보지 않았어요? 아직 서로 얘기를 못 꺼내는군요. 아까 또 조동현 씨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 탈탈탈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 그 당시 그 선교사 얘기도 하면서 가끔 이제 한국 와가지고 그 당시 같이 있던 동생들이 막 왜 형 그때 우리 안 지켜줬냐 그런 얘기하면 그때 저도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기가 말문이 막힌다. 그게 할 말이 없다고. 자기도 그때 무서웠다고. 네. 내가 그때도 동현이도 그때는 미성년자였을 거야. 아마 17, 18이어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고 형 그때 당시는 동생들 보기에 형이었지만은 자기도 형이보다도 어른이 안 된 어린 아이였길래 좀 무서웠다고. 그래 동생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었다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무서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 동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오늘 또 듣게 되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친동생이랑 다른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시 이제 네, 중국으로 가게 넘어갔고 됐어요. 예. 본인은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지금 보니까 20살에 탈북하셨는데 그럼 13살부터 20살까지 쭉 예, 북한에 맞습니다. 사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학교 생활도 하셨겠네요. 네, 그게 11월 16일에 도착을 외할머니 집에 도착을 해서 그날 밤 이제 새까만 때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그 고향에서 나가 있다가 그 길을 찾아가는데 그래도 그 길이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혹시라도 이사 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두려움에 가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서서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할머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할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더니 울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 이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북한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됐고 11월 16일 이제 한 달 아니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보름 정도를 제가 집에 있다가 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북한 학교가 굉장히 험해요. 막 그 뭐 좀 안 해도 막 이렇게 이런 나무 몽둥이를 막 때리고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들어가서 한 며칠 공부했는데 또 맞은 거예요. 이번에는 왜 또 숙제 안 해왔냐고. 이번에도요? 근데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중국에 가서 초등학교 과정 이제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학이라든가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제 숙제를 못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때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해서 며칠 있으니까 방학이 딱 됐는데 방학 되고 나서 아니 내가 이렇게 맞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 이거 지금 계속 학교 가서 맞고 있는데 숙제 못했다고 선생님 이거 수학 좀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가지고
저를 되게 아끼던 선생님이었거든요. 임신한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책 가지고 오라고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방학 2달 동안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수학을 전부 이제 다 배워버린 거예요. 집중 과외를 받으신 거네요, 완전히.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배웠던 게 뭐 1차 방정식에다가 2차 방정식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함수 이런 것들을 배웠었던 거거든요. 오랜만에 듣는. 네. 그래서 계약하고 가서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데 숙제를 해간 거예요, 제가. 이제 안 맞았겠네요. 기하, 전에 맞을 때 이제 맞았던 숙제가 기하 문제였어요. 네. 이제 원에서 삼각형 뭐 이제 도형 그려가지고 그 면적 구하는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걸 이제 그 다음 학기 시작해서 갔을 때 내줬을 때 풀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이제 뭔 뭐지? 일이 있었냐라고 이제 오늘. 그래서 저 선생님 이제 2달 동안 그 과외 받아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사실 3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그걸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제가 4학년, 5학년 때인가 이제 뭐 1등은 못했지만 4등까지는 했었거든요. 전교권에서 우리 반에서만. 반에서. 반이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전교잖아요. 근데 그래도 반에서 4등이면 공부 성적이 엄청 올랐던 거네요. 근데 북한이 공부를 워낙에 안 시키니까 애들을. 근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 되면은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그 시험 그걸 문제를 써서 이렇게 학교 가면서 외우면서 그 산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기억도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살까지는 그렇게 굉장히 공부만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 또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 해야 되죠? 이 농사꾼인데 엄청 그 부지런한 농사꾼. 성실한. 예, 옛날부터 이렇게 그런 분들이었어가지고 제 할머니 외할머니가 제가 아침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도시락 싸서 저를 깨워서 학교 보내시더라고요. 와. 그렇게 저를 14살부터 20살까지 저를 이제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셨군요. 네. 여기 보니까 학창 시절에 또 공부만 한 거는 아니에요. 뭐 축구한 기억이 제일 많이 난다. 그렇죠. 예. 학교 가면은 우리가 축구공이 북한에 없어요. 네. 고무로 만든 이런 축구 그런 거 있는데 그 공이 제대로 이렇게 막 굴러가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축구를 제가 운동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떠서 학교를 딱 가면은 8시 반에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여름에. 그러면 제가 한 7시 반쯤에 도착을 해서 애들과 같이 막 축구를 하면서 놀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수업정 울리면 들어가서 수업 한 수업 참가하고 또 나와서 놀고 또 두 수업 참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밤까지 축구하고 공부 같이 이렇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집에 올 때면 이게 축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다리 여기를 이렇게 붙잡고 다리 찢는 거. 이렇게 근육이 붙잡고 아파서. 산을 하나 넘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붙잡고 이러고 집에 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 고등학교는 되게 14살부터 20살까지는 북한에서 생활이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기억이에요. 그 나무 한 거 이거는 또 왜 네. 기억나세요? 저희 겨울 되면은 네. 추우니까 보통 우리 학교들이 난방이 돼 있어서 난방으로 이제 그렇지. 따뜻하게 이제 해주는데 북한 난방이 없다 보니까 난로를 써요. 네. 난로가 이제 쇠로 된 이만한 네모난 데다가 나무를 넣어서 불 지펴가지고 열 이렇게 나게 하는 건데 나무가 있어야 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학생들이 땔감을 그 나무를 이렇게 안아서 가지러 와요. 네. 그게 근데 재밌는 게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 다 같이 가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좀 힘이 있으니까 여자애들이 하는 걸 도와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물론 나이가 그때쯤이면 이제 이성에 대해서 눈뜨게 되는 나이고 하니까 15살 때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억도 되게 저희한테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학급에서 제가 키가 제일 컸었고 그럼 인기가 좀 있으신 편이에요? 없었어요. 왜요? 네? 키 크면 인기 많죠. 왜냐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들이 느끼는 거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여자 친구들과 이렇게 친구들과 다 같이 예. 어쨌든 나무하러 다녔던 그런 즐거운 기억. 그리고 그 겨울에 나무하러 가면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요. 근데 산에 가면은 하얗게 눈이 덮여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가서 해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가면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딱 여니까 도시락이 돌덩이인 거예요. 추우니까. 그래서 어떡해. 거기다 불 지펴놓고 애들이 또 그걸 녹여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 기억도 되게 지금은 왜 이렇게 행복했던지 모르겠어요. 추억으로?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한국에서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으로 아직까지 계속. 딱 그 학창 시절에만 만들 수 있는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남녀 같이 가서 또 그런 밥을 마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학교 애들이 우리 북한에서 15살, 16살 되면은 청년동맹 감행한다 해가지고 군에 가서 청년동맹 선서를 해요. 이렇게 하고 그거를 하러 가는데 군에 내려가는데 이렇게 남자애들만 이렇게 가고 여자애들 저쪽을 따라가고 했는데 이렇게 남자애들 뒤에 따라오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키가 작아요, 애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제가 야 따라오지 말라고 쪽팔리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남자애들하고 다니면 제가 되게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학급 애들이 밑에 반 애들한테 굉장히 지었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밑에 반 애들이 키도 좀 크고 해가지고 싸우면 계속 맞더라고요. 또 그런 거 저학년 애들하고 맨날 싸우는데 맞고 고학년인데.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밑에 반 애들이 저한테 자꾸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네. 키가 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기면 이제 이 반 다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땐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집 걸고 싸움 걸고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는 이 싸움을 또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저는 이길 수 없는 건 아예 싸우지를 않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애들이 한 3명, 4명 이렇게 몰려와서 싸우자고 때리겠다고.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때리라고 그러고 이제 몇 개 맞아주고 그리고 걔들 가면 집에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가 그때 학교 때 애들 이렇게 싸움 걸으면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알았어 미안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 숙이고 맞아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남자애들이 이렇게 뭔가 같이 뭔가 하려면 이렇게 체구도 작고 단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되게 싫었어요. 근데 여자애들이 키가 다 이렇게 저랑 비슷할 정도로 컸었거든요. 그래요? 여자애들이 엄청 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뻤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뻤죠. 그 북한에서 말하는 오과 있잖아요. 네. 오과도 뽑힌 애들이 2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엄청 세고 이뻤고 그래서 여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놀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이랑은 별로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나서 청년 동맹 부비서도 하셨어요? 그건 이제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학교 때는 학급반장을 했고 청년동맹 비서를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안 저기 뭐라죠? 출신 성분. 그걸 따지더라고요. 아니 그게 참 저한테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보다 키 엄청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애를 청년동맹 비서를 딱 시키더라고요. 근데 원래 사실 북한에서 청년동맹 비서를 뽑을 때 기준이 그거예요. 좀 이렇게 힘세고 얘가 말하면 애들이 따라줄 것 같은 애를 청년동맹 비서를. 리더 같은.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키도 거기 있는 애들보다 크고 힘도 세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잘생긴 거. 잘생긴 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버린 거 보니까 좀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사건도 또 있었고
그 어느 날 학교를 딱 그 교실을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책을 나눠주는데 교과서를 나눠주는데 여자애들한테만 교과서를 나눠주고 남자애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희 왜 교과서를 안 줍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남자들은 군대 네.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때 와 이거 그때 저 진짜 그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 맞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학급 반장을 할 때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틀 동안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을 보낸 거예요. 제가 학교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3일째 갔는데 왜 안 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아니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갑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냐 하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뭐라고 했었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상황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그렇게 안 했었는데 대들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책을 다시 교과서를 남자애들한테도 나눠줬어요. 그리고 교장한테 가서 애들 학급반 이렇게 다 앉혀놓고 교장이 한 명 한 명 대학 어디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그랬죠. 김책공업대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높은 대학인 거죠. 이제 북한에서는 공과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장이 픽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제가 사실 제 능력이 안 되는 것 알면서 교장한테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당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왜 이렇게 한순간에 판단해 버리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현 상황을 보고 있으면 18살쯤 되면 남자애들한테는 책을 안 줘버리는 게 나는 그 사회가 진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 교장 선생님도 어떻게 그 말 했다고 그렇게 픽 웃고 간 순간 저 지금 기분이 너무 나빠요. 기분 나빠. 그 교장 선생님과 혼내줄때 꼭 한번 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결국 대학도 못 가고 근데 군 생활도 안 하셨잖아요. 그 군생활 못하게 된 못하죠. 이유도 또 있어요. 그게 그것도 출신 성분 때문에. 부모님이 중국 제가- 갔으면은 행불로 처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아니죠. 중국 간 거로 돼 있죠. 중국 그럼 아예 완전 막힌 거네요. 제가 고등학교 5학년 때쯤부터 군대를 갈 준비를 한다고 이제 기계체조 연습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검사를 와요 이제 학생들 체력 검사. 초모라고 해요. 네. 여기는 영장이라고 한댔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듣고 있는데 누구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보다 키 작고 건강하지 못한 애들 다 이름인데 왜 내가 없을까 그랬는데 담임선생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 때문인 것 같다라고. 그 얘기도 참 나는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부모가 중국에 가 있는 게 상당히 영향을 준 거잖아요. 왜냐면 중국에 가 있으면 내가 중국에 대한 그런 거를 알고 군대를 가면 군 내에서 풍기문란 조성돼서 반군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싹을 없애는 거죠. 이제 그 이유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졸업할 때 군대 못 갔죠. 학교에서 대학 갈 준비를 안 시켜주죠. 그래서 절망을 갖고 그 직장 농촌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랬어요. 기술 학교라고 있어요. 그 대학 말고 이제 우리 전문대 같은 학교가 있는데 집에 제가 좀 거기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농업기술대학 좀 가보겠습니다. 기술 전문학교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학교냐고 밥 벌어먹기 힘든데 돈도 없는데 거기에서 또 좌절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집 외할머니 집
창고에 보면 책이 이런 이렇게 개짝이라고 하는데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개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에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책들이. 예, 엄청 엄청 어려운 책들이. 왜냐면 저희 외삼촌이 14살 때 대학을 갔어요. 수재로. 엄청 네. 똑똑하신 엄청 분이에요? 똑똑했죠. 네. 그러던 사람이니까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읽은 책이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외삼촌이 읽던 책들. 예,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산 제일고등중학교에서 컴퓨터 유일하게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게 딱 한 명이 그 사람이 저희 외삼촌이어서 그런 사람이 보던 책이 이렇게 창고 안에 가득 있었는데 집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나는 이 나이에 왜 농사만 하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또 그래서 그 책 있죠 그 책을 꺼내가지고 계속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외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농사일 열심히 하다가 장가 가서 그냥 편하게 살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의 이제 포기했었죠. 이제 그때 이제 공부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려고 할 때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사람 보내서 제가 탈북을 하게 된 건데 참 좌절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아까 축구도 제가 많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축구 클럽 군 축구 클럽에 있던 사람 감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거기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도 참 저도 솔깃했어요. 왜냐면 저는 축구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또 하지 말라고 밥 벌어 먹어야지 무슨 운동이냐고. 그래서 또 좌절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꿈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잃게 되고 나중에 청년동맹 부비서가 이제 유일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에서 지킬 수 있었던 건데 거기 이제 마을에서 청년들이 있으면 그거를 비서는 유급이고 이제 국가기관에서 지정해 놓은 간부로 돼 있는 거고 청년동맹 부비서는 그 유급 간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뭐 모임에서 뭐 사상 토론회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생활 총화 그리고 뭐 그 모임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주최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상 토론 뭐 그다음에 뭐 생활 총화 할 때 어느 동무 뭐 뭘 잘못했으니까 뭐 이제 비판하십시오 뭐 이런 거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주관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북한에서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청동의 비서 자리였었어요. 부비서. 네. 부비서 말고 비서 자리, 유급 간부 자리. 그 자리는 비서는 유급이 아니고 네. 그 비서는 유급, 정부가 지정해 월급을 주는 사람들. 그 자리는 청인동맹에서 하다가 입당을 하면 다시 당 비서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북한에 있을 땐 정치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하자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게 저는 그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그거였었는데 그러다 나왔죠. 부모님의 이제 연락이 오고. 왜냐면 부모님이 한국어 같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20살이에요. 네.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어쨌든 청년동맹 이제 부비서도 하고 네. 또 사회생활 할 어쨌든 때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모님이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알려지잖아요. 네. 그럼 청년동맹 부비서고 뭐고 이제 제 목이 날아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니 전화 딱 들었는데 이제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빠 엄마 목소리가 톤이 이상하지. 톤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왜 그랬니 하잖아요.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처음에는 그래서 아니 그 사실대로 해가라고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놀라가지고 멘붕이잖아.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처음엔 안 간다 그랬어요. 하루 이틀인가를 전화 얘기 보내줘서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말투가 그래서 네. 한국이라는 말 딱 듣고 나서 아, 저 갈게요. 그리고 바로 떠난 거예요. 근데 그때 떠날 때 참 아니 근데 한국에 대해서 두렵지 이렇게- 않았어요? 왜냐면 네. 중국은보다 한국이 나았어요. 두려운 게 죽는 게 더 두려운 거잖아요. 아 이제는 선택 여지가 없는 거잖아. 없는 거. 아. 중국은 선택 여지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순간에 이제는 더 나가고 말고 할. 그렇죠. 왜냐면 그 상황이 제가 만약에 북한이 남아 있을 경우에 지금 그 폰을 가지고 온 저한테 연락하려고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뭔 짓을 꾸며서 저를 안전부에다 집어넣고 어이구. 그 저기 오빠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이건 솔직히 그쵸. 그냥 코에 깨매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바로 이제 알아채고 제가 그랬어요. 폰 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폰을 안 주겠다 그런 거예요. 돈 얼마 주면 되냐고. 그래서 돈 줄 테니까 폰 달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안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 전화해 연결해서 이 폰 안 주는데 좀 주게 하라고 그러니까 중국 쪽 그 브로커가 그냥 완전 막 욕을 막 그냥 있는 욕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폰 받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별 편지를 썼죠 외할머니. 할머니께. 근데 그걸 쓰고 이제 다음 날이 사람이 데리러 나오게 됐어요. 그 두만강 연산에.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밤잠 못 자고 밤 계속 고민을 했죠.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갖고 있던 꿈도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를 자식처럼 키웠어가지고 그때는 거의 저보고 그랬어요. 막내 아들이라고. 네. 그랬던 분들한테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진짜 이게 상상도 안 했던 일이 이제 딱 일어난 거니까 그거를 그 식장이라고 해요. 이제 그릇들 올려놓는데 거기다 이렇게 그릇 밑에다 놨다가 좀 이따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 거의 뭐 한 10번을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넣어놓지 못하고 나왔는데 아 그럼 편지도 아예 안 놓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예. 아무 말 없이 뭐 부모님 따라 한국 간다 이런 말 전혀 못 하시고.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디 가겠다 그러면 막 기절하시면서 반대를 해요. 제가 이제 뭐 친구 집에 놀러 나갔는데 설날 같은데 제가 친구 집 나갔었어요. 설날을. 근데 아침에 이제 다 놀고 다음날 집에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친구 집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딱 문 열고 나갔는데 그렇게 저를 아끼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되고 그 말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 못해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북한이 나무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소발기라고 하는데 소에다 이제 발기해서 나무하러 갔다 왔는데 제가 욕심이 되게 많아요. 뭐 이제 내 거를 만들겠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을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산에 가서 제 집 거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게 밤 12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제가 지금 없어진 줄 알고 그 그래서 그 두만강을 이렇게 싹 뒤진 거예요. 완전히 그 제가 갔던 길이 그 두만강을 해서 근데 이제 속 끌고 막 저는 막 힘이 지쳐서 막 이러고 막 오는데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삼촌에 그다음에 그 반장에 뭐 다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니요 미쳤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뒤에 보니까 제가 그 제 집 나무를 해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왜냐면 저희 이렇게 울바자가 이렇게 다 낡아서 이렇게 헐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 울바자를 이렇게 새 거로 다 하고 그리고 집 이렇게 다시 다 하고 나 결혼해서 살겠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제 머리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좀 날 때마다 제 집 거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더니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결국 못 하고 오셨겠네요. 그쵸. 그건 다 이제 그쪽에서 제가 해놓은 거를 이제 그냥 다 두고 왔죠. 그렇게 해서 2007년에 20살에 이제 한국행으로 떠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이 다 됐어요. 예. 1시간 넘지 않았어요? 아니 1시간은 넘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네 하실 얘기 없으시다더니 1시간
저희 아직 한국 못 갔어요. 그러면 저희 한국행 과정서부터는 2부에서 또 듣도록 할게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사해 주세요. 제가 인사해요. 네, 아우, 시청자분들께. 처음에 하니까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다 어색하네. 네. 네, 네, 1부 잘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훌쩍 가죠. 아, 제가 시간 좀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좀 많이 넣었는데 잘 넣으셨어요. 네. 근데 보통 인터뷰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뭐 우시는 분도 있고 너무 담담해졌다고 이제는 안 우는 분도 있고 여기는 안 우는데 제가 울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쪽 일이 이제 적응이 돼요? 아니요. 아무리 들어도 적응 안 돼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전체적인 아, 이 시스템. 일 하는 거요? 아니요. 3년은 가야지.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계속 생겨서 아직 이제 2년 차잖아요. 일한 지.